4월에 있을 총선에 출사표를 낸 예비 후보들 만나서 출마의 변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 갑에 도전장을 낸 김범수 국민의힘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범수입니다. 네. 작년 12월 27일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먼저 김범수 예비 후보 본인 소개와 함께 출마의 변까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20여 년간 시민운동가로 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소외된 자들, 특히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일해왔고요. 또 청년 해외 봉사단체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전력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인으로서 국가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연구하고 확산하는 일에 전력해왔습니다. 지난달 저의 출마 선언문 일성은 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용인시 처인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따뜻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갑 처인구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등의 향후 20년간 삼성과 SK에서 500조 규모의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인구의 이러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안목과 비전 그리고 젊고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데 제가 감히 적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력을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용인 정 당협위원장을 지내셨더라고요. 4년 전에는 용인 정에 도전장을 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구로 옮기신 거잖아요. 상당히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이었을 텐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난 총선 이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저는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이 처인구에 집중하면서 말 그대로 처인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처인구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고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등 크게 발전 중인 곳이어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 우리 대선 이후에 제가 인수위에 들어가게 되면서 준비했던 시장 선거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갑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처인구 주민들께서 이 지역을 좀 옮겨달라는 요구와 그런 권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마침 자리가 비우게 된 이 용인갑 처인구에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제가 나섰던 용인정 지역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좀 미흡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이 용인시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는 말씀, 저의 진정성을 봐달라는 말씀으로 또 양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경기도위원으로 유일하게 경기도 공약을 총괄하셨습니다. 5년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 경기도 어떻게 그리셨습니까? 예,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취지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면서 국가의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지방 그 공약을 점검하고 정부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수위에서 경기도 공약을 총괄하면서 이 당선인의 많은 공약 중에서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과 이 늦춰야 할 것을 구별해내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용인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인 현안에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 중에서 최대 관심사가 이 처인구 지역의 전철 개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이 또한 제가 용인갑 처인구로 오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력을 보면 유펜 나오셨고 또 하버드, 예일 등등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북한 인권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혹시 국회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북한 인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게 어쩌면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편견 없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시대적 과제로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북한 인권은 이 보수 진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생명의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면서 탈북자들을 한 1000여 명 우리 단체에서 구출하고 또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가 직접 오랫동안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인정돼서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인권재단의 초대 상임이사로 저를 또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것을 정치적인 논리를 대면서 반대를 해서 아직 재단 출범이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마 대통령과 아마 정부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북한인권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를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장관 등 많은 분들이 한 1,300분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축사를 하셨고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미래 한국 여행이라는 주제였다는데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책을 좀 이렇게 가지고 들고 예. 나왔는데요. 예, 이 미래 한국 여행, 이것은 제가 미래 한국의 발행인과 편집인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또 이 커버 스토리 칼럼을 썼던 글들을 엮은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와 시대 변화 분위기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이 현안들에 대한 저의 생각과 논평이 담겨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 저의 젊음이 고스란히 좀 녹아 있는데요. 제가 지난 20대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이 시민운동을 했었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강화와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그 과거의 기록들이 또 담겨 있고 또 지금 새로운 또 저의 미래를 걷게 되는 기로에 있기 때문에 또 과거의 미래를 연결하는 의미가 또 있었고요. 이 부제는 자유와 정의를 향하여인데 이 자유와 정의의 가치가 이 책의 또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예.